안녕하세요. 대성전기 강과장입니다. 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은 플라즈마 절단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자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를 넣으시고, 그리고 컴프레셔 에어라인 반드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전원을 넣으시면 압력이 0.5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수리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어떨 때 오시냐면 컴프레셔, 에어 컴프레셔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을 때, 점심때나 아침때 되게 보면 컴프레셔를 켜시는데 바로 압력이 풀로 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요 압력이 낮게 돼 버리면, 예를 들면 지금 인위적으로 이걸 좀 줄여 볼게요. 요 보시면 이 정도, 이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요 원이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요거 뜨면은 플라즈마가 작동을 안 합니다. 에어는 나오지만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압력이 항상 2 이상, 2에서 3 이상, 용접기에, 그 절단기에 따라서는 3 이상 돼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2에서 3 정도 이상이 돼야지, 이 불이 안 들어와야지 절단되니까 요 점 유의하시고, 컴프레셔 압력이 좀 덜 걸렸을 때는 시간을 좀 있다가 요 압력이 오르면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요 정도로 다시 올릴게요. 그리고 요 압력을 얼마나 맞춰야 돼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커팅 전류가 높아지면 같이 높아져야 되고 낮아지면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설명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맞춰 놓고 자르다가 압이 좀 모자라면 압을 좀 늘리고, 아니면 압이 너무 센 것 같으면 좀 줄이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파일로트는 스타트 전기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보시면, 파일로트를 ON 했을 때는 이렇게 스타트 전기가 들어갑니다. 이 스타트 전기의 장점은 모재에 바로 갖다 대지 않고도 절단을 스타트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모재가 이렇게 구멍 뚫린 것들이 있을 때 자르다가 사실은 여기서 다시 시작해줘야 되는데, 스타트 전기가 있으면 쭉 연결해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오프로 해놓으면 스타트 전기가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모재에 대고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파일로트를 온 시켜놓고, 오토 온오프는 자동이거든요. 오프를 하면 누르는 동안만 잘리고 떼면은 꺼지고, 누르면 잘리고 떼면은 꺼지고, 하지만 ON으로 해놓으면 누르고 잘리기 시작하면 이걸 떼도 쭉 잘립니다. 그리고 끌 때는 한 번 더 눌렀다 떼시면 되고요. 지금은 오프로 해놓을 거고, 그리고 에어 체크, 에어 압력 체크하는, 이게 에어가 안 나올 때는 조금 높아졌다가 에어가 나오면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 점 참고하시고, 전류치는 한 7 정도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끼워 놨는데, 가이드를 안 끼우고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이드 끼워도 되고 안 끼워도 되는데, 제가 가이드를 끼운 이유는, 원칙은 팁하고 모재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고 스타트 하세요. 대고 스타트를 하시면
장점은 편하긴 한데 대고 스타트 하시면 요 팁이 빨리 소모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 얇은 티수 같은 요거 같은 뭐 얇은 티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잘리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5T 이상 뭐 10T까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대고 자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발생하는 복사열 그리고 쇳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팁을 녹입니다. 구멍도 넓어지고 해서 원칙은 좀 띄어서 자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건에 따라서 뭐 타원형인 애들도 있고 뭐 울퉁불퉁한 애들도 있어서 대부분 대고 자르는데 원칙은 띄어서 자르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직선 같은 경우에는 뭐 평평한 물건이나 직선으로 된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끼워서 쓰시면 거리를 맞출 수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막 경고하고 그러진 않아서. 잠시만요. 면을 쓰고 한번 잘라볼게요. 그리고 요거 어스선은 반드시 모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혹 이 아까 나왔던 스타트 전기로 얇은 거 같은 거 잘리거든요. 잘리면 요거 안 해도 얇은 것들은 잘린단 말이죠. 약하게라도. 그래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안에 파일로트 저항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파일로트 저항이 날아가서 뭐 소손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에는 수리를 맡겨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반드시 어스선 접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잘라 볼게요. 울퉁불퉁하게 잘라지긴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얇은 것들은 뭐 대고 자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요렇게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두꺼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르실 때 대고 자르시면 팁 전극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끼우고 제가 자동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스타트 되면 스위치 놓으셔도 되거든요. 요렇게 잘리는 거 보실 수 있죠. 제가 조금 빨리 간 것 같은데, 빨리 가면
빗살무늬가 사선으로 생기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천천히 가야지, 약간 직선에 가깝게 생겨야지 제대로 잘린 건데 제가 조금 빨리 간 것 같아요. 아마 전류를 좀 더 높여서 이 속도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전류를 한번 높여 볼게요. 높여서 같은 속도로 한번 다시 잘라 볼게요. 전류를 높이니까 좀 더 직선에 가깝고 밑에 생기는 이런 물도 좀 덜 생기고, 맞죠? 그래서 낮은 전류를 하실 때는 좀 천천히 가시고, 높은 전류를 하실 때는 좀 빨리 가시고, 이 빗살 무늬를 보시면 내 속도가 어떤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한 요 정도? 너무 기울여지면은 빨리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해서, 그리고 천천히 했는데도 물이 많이 생기는 거는 너무 늦게 간 겁니다. 계속 녹으면서 물동이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요 속도는 적당히 조절하셔가지고 자르시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다음번에 영상을 찍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되고요.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팁 하나. 요 밖에 실드캡, 요거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잘리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 앞으로 불어주고 다시 여기 있는 구멍으로 나오는데, 이게 있으면 요 끝에서 모아주거든요, 안으로. 그럼 팁도 빨리 식혀지고 잘릴 때도 효율성이 좋아지는데, 이게 없으면 여기서 나오는 에어가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팁 끝을 좀 덜 식혀주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소모가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고장났다고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요거, 여기 보시면 안에 정극에 보면 가운데 점같이 보이신 거 보이죠? 여기 안에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하프늄이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쓰다가 보시면 하프늄이 조금씩 소모된다고요. 그러면 거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용접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거 정극이 하프늄이 다 소모돼서 플라즈마가 제대로 발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소모품들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정극하고 요거 팁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이에 공간이, 정극하고 팁하고 사이의 공간이 브랜드마다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팁 정극은 맞춰주시는 거, 그거가 하나의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조합해 보시고 오래 쓰실 수 있는 거를 막 조합해 보셔도 됩니다. 조합해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원칙은 같은 브랜드의 제품의 팁과 정극을 쓰시라는 거, 그거 팁으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